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계속되는 이제 겨울 한파 속에서 이제 배스 낚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또 겨울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또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쌓여진 정보들을 한번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해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실제 구독자가 발생이 되지가 않아서 사실 참 갈등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 한 일주일 좀 넘게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구독 취소가 두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구독 취소가 되지 않는 걸 봐서는 분명히 저한테 뭔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남아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거냐면, 패턴에 제가 정의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수집하는 데는 육하원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수집 분석을 해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이 첫 번째 기초 단계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왜 굳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제가 패턴의 정의 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패턴은 배스를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토너먼트를 하든, 내가 오늘 어디에 저수지에 즐기는 낚시를 하든,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잡고, 이왕이면 많이 잡고 내가 즐거움을 더 만끽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패턴이라는 것은 모아진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축적된 데이터로 인해서 예측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패턴을 정말 내 머릿속에 이제 잘 정립이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배스에 예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측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낚시가 이제 4년차 정도 되면 낚시가 엄청 자신이 붙어요. 근데 기술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내가 이제 주로 다니던 포인트에 대해서, 배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8년차 정도 되면 이제 정말 기술도 많이 늘었어요. 정말 자신이 붙어요. 근데 막상 이제 내가 배스 입장에서 배스를 어떻게 예측하고 하려는 거는 주로 포인트 위주로 예측을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 15년 차가 넘어가면 이제 시즈널 패턴들이 이제 조금씩 섞이고, 그동안 해왔던 기술들이 섞이면서 어떠한 지금 상황에 맞는 배스에 대해서 이제 패턴을 머릿속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하게 돼요. 자, 근데 뒤돌아보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붕어 낚시 오래 하신 분들이나 바다 낚시 하신 분들 보면 그 일지를 써오셨던 분들이 제법 있어요. 이제 그게 다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스 패턴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하나를 작성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쪽에 이제 제가 첨부를 해보면, 저는 이제 태클박스에다가 제가 이제 표를 그려서 이제 낚시 이제 일지식으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이제 그렇게 체크해 나가는 그런 이제 태클박스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나가고, 그래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건 이제 저를 위해서 만든 거라 이제 좀 표가 어려워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도표로 엑셀로 시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배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저번에 패턴의 요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떠한 요소들이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배스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는 배스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공력을 배스에 맞게 할 수가 있어. 오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따라오는 것 같아? 리액션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떠한 배스의 행동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스의 분석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스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배스 패턴 정의 이쪽에 말씀드렸듯이 배스의 상태도 있을 거고 기후 변화도 있을 거고 기압도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계절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시즈널 패턴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정리가 잘 돼 있다면 언젠가 소중한 정보가 되고 남들보다는 좀 더 발전된 그런 낚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낚시가 이렇게 뭐 대단한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인생을 제가 이제 배스 낚시에 이렇게 조금 올인은 제가 뭐 배스 낚시를 업으로 한 건 아니지만 배스 낚시에 이렇게 뭐 정말 한번 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이 단순한 생명체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했더니 너무나도 다양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빠져들고 이런 세월들이 정말 정말 지나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이렇게 배스에 더 빠지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와 같이 전문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더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미국과 같이 뭐 이제 크게 이제 규모가 형성이 된다든지 뭐 올림픽에 채택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좋은 데이터와 좋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남겨보는 겁니다. 자, 베스 패턴에 이제 이제 분석하고 수집하는 조건을 제가 한번 6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언어를 구사를 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니라는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육하 원칙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배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육하 원칙의 배스 패턴의 육하 원칙이라는 명칭으로 한번 배스를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형성 이게 이제 배스 패턴을 찾아가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을 이제 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요 영상을 이제 다음 영상에 배스의 상태를 구분하는 이따가 이제 표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배스의 상태를 이제 구분하는 사실 이제 더 어렵게 이렇게 더 분석할 수는 있지만 이제 너무 뭐 이제 복잡해지면 뭐 이건 뭐 학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수가 뭐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우려가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사면체 4가지 경우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배스 상태에 따라서 얘를 어떤 상태고 이 상태에 맞아서 그러면 어떠한 공략을 하고 이런 상태에선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거라는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패턴들과 그 다음에 배스의 상태들 이런 것들이 요소가 뭐 쌓이면서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시즈널 패턴이에요. 시즈널 패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시즈널 패턴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그 시즈널 패턴에 대해서 이제 배스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 좌표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즈널 패턴 이렇게 해서 배스를 점점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계속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끝까지 뭔가 저한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가 뭐 이제 일이 만약에 바빠진다면 영상을 자주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베스 낚시를 그만두기까지는 제가 있는 지식을 그래도 영상으로 계속 꾸준하게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에 제가 아무리 지금 영상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글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신다면 제가 이 엑셀을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던가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요청이 많으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볼까 한번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파일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모니터를 띄워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촬영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확대를 시켜가지고 확대를 시켜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는 할 거예요. 이제 제 얼굴 이제 PPT 자체를 띄워놓고 하는 것보다 PPT 자체를 띄워놓고 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자,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자, 타이틀이 보면 베스 피싱 패턴 레퍼트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베스 패턴을 이제 수집하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형들을 가지고 수집을 하면 좋다라고 한번 제가 샘플을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참조를 하셔서 그러면 나는 한번 바다 낚시 내가 주로 하는 데는 댐이니까 아직 관계니까 하고 좀 개천이니까 하고 뭔가 좀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변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자, when 장소, when 그 다음에 누가, who, where, 어디서, why, 어떻게, 왜, what, 무엇으로, how,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한번 구분해서 나눠봤어요. 그래서 자, 먼저 장소를 표현을 할 때는 실제 예를 들어서 용담저수지, 용담저수지, 송전저수지 이와 같이 아니면 곡교천, 곡교천 공사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일자,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상 상태는 제가 이제 베스의 상태의 좌표 쪽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에 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시즈널 패턴. 시즈널 패턴은 지금 시즈널 패턴과 지금 내 낚시가 뭔가 좀 관련성이 있어라고 할 때는 메모식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참조 보면 자, 예상 상태는 베스 상태고 시즈널은 큰 계절적인 요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 편에 시즈널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시즈널 패턴을 생각하시고 이제 메모를 해두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후. 자, 그 다음에 후는 저는 40cm 기준으로 일단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베스는 주로 이제 40서부터 예를 들어서 한 45 요때까지는 좀 군집 생활을 하고 아직까지도 좀 이제 성어가 아닌 이제 그런 좀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보통 45 이상에서 이제 50이 넘어가면 이제 정말 성어의 형태로 이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패턴을 분석하는데 가장 큰 요소는
정말 여러분들 이제 잘 나오는 강계나 개천류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30cm 뭐 30 언더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 군데서 계속 나오면서 여러 군데 뭐 다니면서 해도 역시 계속 이제 잘 나오는 사례를 시즌 때 많이 겪게 되죠. 그나마 조금 아직까지는 좀 그 어떠한 그 패턴의 요소에 따라서 예측하는 범위가 큰 놈보다는 조금 더 넓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40cm라는 기준으로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0짜리 매수, 40 이상 매수. 그래서 여기에서 이 대상의 후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후 인격적인 거는 아니죠. 저는 배스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후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육하 원칙에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제 누가가 되는 거지만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40cm 미만 매수, 40 이상 매수. 이 얘기는 40 미만의 매수는 실제 잡은 마리를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후서부터 이 공략 방법 전까지 공략 방법 이 위에까지는 입질을 받은 것만 가지고도 이걸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질의 유형하고 입질을 몇 번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유형을 잘 체크를 해 나가시기만 해도 상당히 이제 도움을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를 분석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웨어. 자, 후 다음에 웨어. 자, 이 글자가 좀 확실하게 찍혔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려가면 어떡하지? 제가 얼굴은 조금 삐끗 조금만 나올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웨어. 자, 웨어는 뭐냐면 내가 낚시하는 곳의 형태를 이제 지금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댐인지, 그래서 웨어에서 계곡 저수지 댐인지 또는 계곡형 저수지인지, 그 다음에 일반 저수지인지, 그 다음에 강계인지, 그 다음에 하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고 이제 수집을 해 나가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수온.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칸이 남아서 제가 그 밖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놨고 후 쪽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수온이 몇 도였던 것 같아. 그래서 보팅 낚시 할 때는 수온을 알겠죠. 근데 워킹 할 때는 수온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기온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날씨는 뭐 흐렸어, 맑았어, 뭐 이런 정도 하고, 바람은 몇 메다 이렇게 불었던 것 같아. 변화가 있었던 거를 한 세 칸 정도. 그 다음에 기압 변화가 실제로 기압 변화가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고기압이었어, 종일 저기압이었어. 그 다음에 고에서 저로 바뀌었어, 저에서 고기압으로 바뀌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자세하게 이제 이걸 남겨놓을 수 있으려면 기압이 무엇인가 종일 있었을 때에 종일 같은 동일한 기압이 있을 때 계절 시즌을 어떤 시즌에 계절에 이런 현상들을 보였어 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쌓일 거고, 이제 특히나 계절 쪽에 기압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례가 생겼어 라는 데이터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이제 선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표가 좀 잘못됐네. 땜이 이렇게 한 칸 더 가야 되네.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자, 이 포지션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해가지고 이제 그 약어로 일단은 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베스를 이제 낚시를 가서 던져서 어느 정도 오늘은 예측을 하고 가겠죠. 물이 빠지고 있었으니까 물 빠진 거 위에 쉘로우들 베이트피쉬를 타고 가는 애들을 대상으로 할 거야. 아니면 브레이크 밑에서 떨어지는 대상들을 할 거야. 오늘은 이제 겨울이니까 초겨울에 들어서니까 가을에서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애들의 브레이크 라인에서 칠 거야. 아니면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브러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낚시를 할 거야라는 그 포인트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생길 거야. 그러면 낚시를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예측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또 포인트가 다른 데서 또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포지션 수심 형태 이렇게 지금 입질 그다음에 그러니까 포지션의 형태, 그다음에 입질 형태, 상태, 이제 반응 팩터 이렇게가 요게 보면 이게 칸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같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한테 제공이 되었어라고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ST. 그러면 S는 뭐냐면 쉘로우예요. 쉘로우 탑. 자, 쉘로우인데 애들이 탑에서 공격을 했었어. 근데 대충 수심은 1m 탑에서 내가 이수, 그러니까 두 마리 내가 입질을 받았는데 주로 1m에서 입질을 받았어 라고 뭐 아니 완전 탑에서 했어. 그러면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S 얘는 쉘로우 서스펜드예요. 쉘로우인데도 쉘로우 기준이 참 애매하죠. 쉘로우라는 기준이 1m 미만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2m 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m 미만을 또 쉘로우라고 할 거고, 쉘로우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쉘로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1차 브레이크가 조금 급격한 브레이크죠. 급격한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 넓은 구간을 저는 쉘로우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브레이크 구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쉘로우에도 서스펜드 돼 있어. 미드 스톨링 했더니 계속해서 이제 40 미만이었던 40 이상이었던 계속 성공을 했었어. 또는 입질을 많이 받았어. 라는 이제 그런 쉘로우 서스펜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D는 이제 쉘로우 다운. 그래서 바닥에서 쉘로우 지역인데 바닥에서 먹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 쉘로우에서 머물고 있지만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이제 먹이 활동을 안 하거나 뭔가 좀 쉬는 이제 생추리 역할을 하는, 약간의 장애물을 통해서 생추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곳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했어. 그래서 탑에서 먹었어, 서스펜드에서 먹었어, 다운에서 바닥에서 먹었어. 자, 그 다음에 BT, 브레이크 탑에서 먹었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탑에서 입질이 왔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 라인, 그러니까 브레이크 탑이 있으면 이렇게 경사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에서 입질이 떨어지다가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먹었든지 올라오다가 먹었든지 브레이크 라인에서 먹었어. 입질이 왔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글자가 더 높아요. 브레이크 플랫 엣지. 그래서 얘는 브레이크 플랫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브레이크 플랫은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플랫의 엣지라는 건 뭐냐면 브레이크가 떨어지다가 딱 경계선, 어느 이제 태경물에 의해서든 석축에 의해서든 이게 쭉 같은 수심대로 이어지는 그 딱 경계선이 있어요. 주로 여기가 베스의 핫포인트가 베스 이동의 경로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고 내려가 있다면 얘들이 그 플랫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장애물을 의지하면서 이제 이동 경로를 삼게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의 플랫과 만나는 엣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장소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D. 자, BD는 브레이크 다운. 그래서 브레이크 자, 요거를 브레이크 다운을 BF로 바꿀게요. 그래서 플랫에 좀 엣지 부분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브레이크가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입질을 받았어 라는 걸로 바꿔야 되는 게 있어서 BF가 낫겠네요. 자, 이거는 수정해 BF로 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S. 그래서 얘는 이제 채널이에요. 채널 이제 서스펜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CF 보면 채널의 채널의 바닥에 플랫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장소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포지션마다 구분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공통적인 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웨어에 속하는 어디에 있어? 그러면 자, 쉘로 탑에서 먹었어. 그러면 수심대, 여기에 수심 몇 메다에서 몇 번 입질을 받았어. 그 다음에 탑은 돌, 마사, 브러쉬, 수초, 기타 뭐 이렇게 돼 있겠지만 뭐 돌이나 마사 같은 데는 사실 정말 초시열로인데 뭔가 그 퇴적물이 쌓인 곳이 아니야. 물속에 장애물이 좋은 데인데 쉘로 탑에서 발생이 됐어. 그러면 돌인지 마사인지 표시를 하거나 브러쉬든지 아니면 기타 뭐 아니면 뭐 고사목이나 뭐 어떠한 폐구물들 뭐 이런 것들 기타에다가 그냥 표시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형태에 따른 걸, 그러니까 뭐 서스펜드가 쉘로 서스펜드든 예를 들어 쉘로 다운, 이 스킵 이 SD 그 쉘로 바닥이든 브레이크 다운이든 이 이제 브레이크 플랫이든 어떠한 바닥에서 입질이 받았을 때는 그래서 BD라고 내가 표시를 했구나. 쉘로가 아닌 바닥을 BD라고 표시를 한 거네. 쉘로가 아닌 것을 BD.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바닥에서 입질을 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돌인지 마사인지 브러쉬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장소적인 특징을 이제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배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질 형태예요. 자, 제가 그 배스의 효율적인 혹색 방법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손에 이제 그 느낌으로 얘가 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이 된 건지 정말 나한테 직접적으로 입질이 됐지만 어떠한 배스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입질이 짧게 들어온 건지 빨리 뱉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약하게 흡입을 한 건지 고개도 약하게 돌린 건지 정말 크게 돌린 건지 빠르게 와서 치고 간 건지 이런 것들 입질 강도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배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지만 더 자세하게 하면은 이제 좀 무리가 있을까봐 제가 일단 일반적인 거로만 표시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입질 형태가 강인지, 그 다음에 약하게 톡 왔는지, 그 다음에 라인이 흐르는 거를 입질이 왔었는지, 이 라인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포인트에 대한 이제 요건 때문에 흐를 수도 있고, 서스펜드 배스에 대해서 라인이 흐를 수도 있고, 배스 몸 상태가 좋아서 정말 뭐 그냥 편하게 끌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인을 끌고 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게 라인을 끌고 가지 않아요. 그 전에 뱉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라인을 가져간다는 거는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는 정말 내가 입질을 못 느꼈어.
라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의 왜 상태. 그러면 배스의 상태는 어떻게 했어? 그럼 배스의 상태는 이제 CHEH, CHEL, CLEH, CLEL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요게 다음 편에 제가 배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할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배스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배스를 한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배스 상태, 배스 액티비티 체크라고 제가 한번 이 표를, 그 전에 배스를 이제 교육을 주로 이제 좀 전문가가 되고 싶어 했던,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었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서 가르쳐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거예요. 링크를 이 영상 그 게시판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건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KB의 토너먼트 레포트로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배스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된다, 배스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면 된다라고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글을 읽어 보시고 나서 이 다음 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배스에서 내가 답이 없어라고 하지 말자고 했지만, 제가 근접한 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조금 경험치에 의한 데이터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다음 영상이 그 설명할 때 그 글을 먼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스 상태 컨디션을 보면 파악하는 방법이, 자, 한번 볼게요. 자, X축과 Y축이 있어요. 그러면 X축은 컨디션, 배스의 몸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요소로 보시면 돼요. 컨디션이 좋고 컨디션이 낮은 것 같아 라는 거와, 이게 X축인가? X축, Y축. 학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X축. X축은 그 본능. 그러니까 eat, 먹고자 하는 본능과 aggression. 그래서 공격하고자 하는 본능. 이게 사실 이 먹고자 해서 먹은 건지, 공격을 하는 건지, 호기심을 유발하는 건지는 우리 행동과 배스의 행동이 섞여서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본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들이 컨디션과 먹고자 하는 욕구, 공격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얘는 높아, 낮아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네 가지 구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보면, 자, 컨디션도 좋고 컨디션은 좋지만 먹고자 하는 본능이 적어, 이런 경우죠. 그러면 컨디션이 하이고 CH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컨디션이 하이고 eat, 먹고자 하는 욕구가 low야. 그래서 CHEL로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몸 상태는 좋지만 먹이 활동이 저하되는 이러한 배스의 성향을 띠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상도에서 그 활성도라는 명칭을 제가 되게 싫어한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활성도라는 거 안에서 배스를 너무 간단하게 본다는 게 저는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도라는 거 안에서 배스를 내 낚시가 잘 되면 포장을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간단하게 지금 네 가지만 해도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육면체 다면체로 들어가면 정말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일단 이 네 가지만 해도 배스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서서 포인트를 어떻게 정할 거고, 내가 낚시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예측을 하고 수집을 하는데 충분한 자료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컨디션도 높고, 그 다음에 먹고자 하는 본능도 공격성도 높은 상태. 그러면 컨디션 하이, 먹고자 하는 eat 하이.
그래서 CHEH 그러면 몸 상태도 좋고 목성 좋을 때, 그래서 뭔가 본능이 활발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색깔을 빨간색 칠한 게 정말 이제 낚시가 힘들 때 뭐냐면 컨디션도 안 좋고 먹고자 하는 본능도 안 좋은 경우예요. CL 로, 그 다음에 컨디션 로, 이트 로. 그래서 몸 상태도 나쁘고 본능도 저하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낚시를 하면서 몰라도 돼요. 모르지만 그럴 것 같으라고 체크를 해 나가시다 보면 경력이 쌓이면 제가 이제 입질의 그 차이를 이제 알려드린 거 그것만 좀 잘 생각하고 있으면 분명히 어느 순간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능력들이 조금씩 생길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능, 그러니까 컨디션은 안 좋은 상태예요. 컨디션은 안 좋지만 본능은 좋은 상태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베스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 상태는 나쁘지만 목성이 좋은 때, 주로 이런 데는 주로 이제 포인트가 주로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게 기어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표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엑셀은 제가 조금 더 보완을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략적인 그 수집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그 링크를 이제 그 첨부할 수 있는 링크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제가 링크를 그 네이버 제 글에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따로 원하시는 분들은 뭐 메일 주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해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몸의 상태까지 봤죠. 그 다음에 반응 팩터. 자, 똑같은 그 브레이크 라인에서 또는 바닥에서 입질이 왔는데 C 몇 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데드워밍. 몇 초 동안 바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 3초야, 5초야, 7초야. 그러니까 제가 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보면 대부분이 3초, 5초, 7초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초, 5초, 7초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C, 그 다음에 민호를 사용하다가 데드워밍을 시켰더니 2초에 먹었어. 뭐 이런 이제 초의 개념이고, 데드워밍, 그 다음에 루어가 업, 들을 때 이 펄링 낚시 들었다 놨다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업 들을 때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 지깅 스푼을 그 가지고 이제 스컬링 낚시, 겨울 낚시를 하거나 가을 낚시를 할 때 스푼이 이제 쭉 폴링이 되다가 폴링이 돼서 입질이 오는 빈도수하고 들을 때 빈도수가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제 경험은 그래요. 들을 때 입질이 더 많이 왔다면 다운샷이나 몸체비가 훨씬 더 와이리그로 이제 예를 들어 서스펜드 시키다든지 훨씬 더 조과가 났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입질이 더 빨라서 하면 스푼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폴 떨어질 때, 그 다음에 F 옴이라고, 한글을 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패스트 옴, 그러니까 나한테 온다는, 참 용어 정하기 힘들더라고, 짧게. 그래서 패스트 리트리브라고 하기에는 칸이 너무 커서 그냥 빠르게 올 때, 그 다음에 슬로우 올 때, S 옴, 그 다음에 자극, 그 다음에 리액션 바이트, 의도된 리액션 바이트면 좋겠죠. 그래서 자극일 때. 그래서 이런 그런 포인트별로 베스의 포지션별로 이런 형태들을 이런 형태들로 입질이 왔어라고 분석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왓으로 넘어갈게요. 자, 왓은 뭐냐면 무엇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했는데, 그래서 얘는 낚시로 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최초 방법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채비에 예를 들어서 다운샷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다운샷에서 내가 했더니 입질이 왔는데 짧아. 근데 얘들이 느낌에 바닥에서 더 오래 바라보는 것 같아.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내려가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니까 먹으려는 의지가 더 크겠죠. 그러면 바닥 낚시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프리리그로 바꿨어. 그래서 최초 방법은 다운샷이었지만 내가 얘를 입질 형태로 봤을 때 공략 방법을 얘로 바꿔서 했더니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운영 방법을 이렇게 바꿨어. 그랬더니 how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how는 세 가지를 일단 제가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채비라도 운영법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무게를 달리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략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운영법이 다른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세 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닥에서 데드워밍으로 운영을 했어. 무게는 2분의 1온수, 결과는 성공 한 마리, 아니면 실패. 그러면 2로 바뀌겠죠. how to. 그래서 운영법 그러면 이번에는 안프로리그로 바꿨어. 안프로리그로 했는데 무게는 2호봉돌로 바꿨고 그다음에 성공은 열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핫은 공략 채비, 그러니까 루어 낚시 방법 채비고 그다음에 하우는 운영 방법. 민호로 공략 방법을 민호로 풀라고 했으면 이제 화세는 민호가 되겠죠. 그다음에 하우는 어떻게 다트 또는 슬로우 리트리버, 그다음에 메가 슬로우 리트리버, 아니면 지금 겨울 시즌에 이제 좋은 이제 달달이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타타타딱 단순하게 트위칭을 계속 연속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트위칭을 가볍게 하고 데드워밍으로 풀 수 있는 거래, 아니면 스팟 저킹을 강하게 주고 고개를 돌리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한다면 데드워밍을 풀든지, 이런 운영법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써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6가지 6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포지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시면, 이게 만약에 한 1년치 4년치만 쌓인다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물론 많이 이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하는 일이 SI 쪽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설계하고 PM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제 주 업무인데, 제가 어플로 개발을 해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어플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통계까지 날 수 있게 시즌al 패턴별로, 수온별로, 그다음에 베스트 포지션별로 통계를 낼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는데,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어플로 한번 개발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단 표라도 이렇게 정리를 나름대로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이 데이터가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낚시보다도 선진화되어 있는 낚시를 하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6화 원칙을 통해서 베스 패턴을 알아간다는 게 아니라 베스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구축하는 제 1단계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되면 이제 마지막에 총평을 나름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이런 경우에서 나는 바람이 어떻게 불었을 때 뭔가 브러쉬에서 부딪히는데 내가 베스를 만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곡불인데 유난히 하루 종일 피딩이 일어나서 베스를 만날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으시면 총평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포지션에서 입질을 받았지만 이렇게 공략해 봤을 때 내가 실패를 했어. 이런 것들, 실패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정말 엄청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어요. 안프로가 이제 안프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했으면 한번 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학문적으로 대단한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로 이왕 할 거면 멋지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내가 뭐 강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의리를 지켜주시는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남겨놓는 거니까, 제가 뭐 허튼 소리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고마워서 제가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다니면서 강의를 한다면 뭐 이렇게 놓고 이제 세밀하게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조로 꼭 한번 베스를 찾아오는 6화 원칙에 의해서 한번 베스를 정리하고 수집해 나가고 패턴을 찾아 나가고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얘를 한 번씩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측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나중에 설명드렸을 게 하고 제일 첫 윗줄에 있던 예상 상태, 이 예상 상태에 이렇게 네 가지의 CH, EH, CH, EL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게 이제 계속해서 체계화가 잡히다면 얘가 예측이 점점 가능해질 거예요. 시즌별로, 포인트별로. 그러면 얘 예측이 점점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립이 되는 거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기술들도 계속 발전이 되면서 계속 변화가 생기면서 좀 더 가까운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스 낚시는 물론 30년을 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저 같은 사람들이 뭔가 앞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고, 그 기초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음 세대에 또 이렇게 새로운 거를 주면 또 점점 기술을, 이 정말 스포츠화가, 정말 베스 낚시가 정말 스포츠화가 돼서 정말 전문적으로 된다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화라는 건 없는 겁니다. 네. 막연하게 그냥 뭐 낚시하는 방법만 보여주고 행동만 보여주고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이 바뀌어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고 대기권이 바뀌면서 저수지의 그 시즌al 패턴도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스의 프레셔에 의해 가지고 베스의 상태도 바뀔 수가 있고, 세월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좋은 데이터들이 마련하고 거기에 또 되고, 또 누군가 그걸 공개를 해서 또 거기에 위해서, 그래서 앞전에서 누군가 이렇게 저와 같이 이제 베스를 초창기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중요시 여겨서 그 데이터 위에서 이제 하나씩 쌓아가시면 정말 소중한 데이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스 패턴을 알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어렵다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그냥 머릿속에 정리만 하세요. 그냥 베스 입질이 이런 곳에서 이 계절에 이렇게 있었어. 변화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풀었으니 좋았어. 그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또 기술도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그 기술이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프리리그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프리리그를 다양하게 가볍게 무겁게 써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쓰는 거, 그 계절이 몇 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다운샷을 많이 쓰셔도 몇 년씩 걸릴 수가 있어요. 내 거가 되려면. 정말 베스 낚시 기술은 제가 골프를 해봤지만 골프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스 낚시는 어렵기 때문에 재밌는 거고, 다양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고, 이런 재미가 있어서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만약에 첨부가 이제 만약에 된다면 꼭 한번 A4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 A4 사이즈에 갖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즐거운 베스가 또 우리들한테 가까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스의 상태에 대한 거를 바로 이제 이 다음 영상으로 제가 한번
그 차트 XY 축에 대한 차트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이런 상태 베스를 공략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시즈널 패턴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즈널 패턴은 베스는 어떠한 경향을 띈다라는 것을 마저 말씀을 드리면 입표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돼요. 다만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별도예요. 기술은 별도.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계속 찍게 된다면, 제 이제 영상을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고기 잡는 거를 보여주려는 영상이 아니라 팁을 드리려는 영상이 주 영상이에요. 얘는 이렇게 쓰고 라인 컨트롤을 어떻게 했고, 얘는 이런 지형에서 이렇게 썼더니 먹혔어. 반응이 없는 거다. 얘는 분명히 리액션에 반응할 것 같아요. 그 장성에서 탑정에도 보였잖아요. 바닥에서 입질이 들어오지만 얘는 자극을 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주요하게 또 그렇게 풀어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드 베이터는 제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기술적인 거는 너무나도 계속 풀어나갈 게 너무 많고, 다만 그 앞서서 베스를 뭔가 예측을 하고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 첫 번째 단계로 이 베스 패턴을 이제 정리를 하자는 베스 피싱 패턴 레포트라는 이제 이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육하원 측에서 수집하는 방법을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죠. 정말 마음에 한번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